금 한돈에 100만 원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9년 1월. 온 국민이 금은방 앞에 줄을 섰던 그날을. 결혼 반지를 빼던 그 손. 금리를 뽑던 그 할머니. 나라를 살린다며 눈물 흘리던 그 사람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금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100만 원?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상상도 못할 만큼.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진실. 금의 두 얼굴. 김영희 씨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1998년 1월 5일 월요일 아침 8시. 그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침대 옆 서랍장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그 안에는 작은 벨벳 주머니가 하나 있었다. 만지작거릴 때마다 딸그락 소리가 났다. 24살 때 받은 결혼 반지였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남편 박민수 씨가 월급 석 달치를 모아 사준 반지였다. 반지를 끼고 결혼식장에 들어서던 날을 그녀는 기억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걷는데 손가락에 금반지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 반지 하나면 어려울 때 쓸 수 있다고. 금은 돈이라고. 절대 팔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그 반지를 빼야 한다. 텔레비전에서 매일 나온다. KBS 아나운서가 말한다. 국민 여러분, 장롱 속 금을 내놓아 주십시오. 나라가 어렵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IMF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금을 모아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영희 씨는 뉴스를 보며 울었다. 남편은 석 달 전에 회사에서 잘렸다. 명예퇴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해고였다. 44살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도 이미 바닥났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학원비를 내고 나면 쌀쌀 돈도 빠듯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금을 내놓고 있었다. 할머니들이 금리를 뽑아왔다. 젊은 엄마들이 돌반지를 가져왔다. 심지어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들도 메달을 기부했다. 영희 씨는 아침 7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김치를 꺼냈다. 남편과 아들이 밥을 먹는 동안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벨벳 주머니를 꺼냈다.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20년 동안 끼고 있던 반지였다. 손가락에 자국이 났다. 반지를 뺀 자리가 하얗게 패여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주머니에 다시 넣고 옷을 갈아입었다. 남편이 물었다. 어디 가요? 영희 씨는 대답했다. 은행 가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도 알고 있었다. 아내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집에서 은행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다. 영희 씨는 걸어가기로 했다. 버스비가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하늘은 잿빛이었다. 길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작은 봉투, 손수건에 싼 물건, 비닐봉지. 영희 씨는 알았다. 저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은행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젊은 여자들, 심지어 남자들도 있었다. 모두 조용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줄을 서서 기다렸다. 영희 씨는 줄 맨 뒤에 섰다. 앞 사람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허리가 굽어 있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영희 씨가 말을 걸었다. 추우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 괜찮아요. 이것도 나라 위한 일인데. 할머니가 보자기를 만지작거렸다. 여기 뭐가 들었냐고 영희 씨가 물었다. 할머니가 대답했다. 금비녀요. 우리 시어머니가 주신 거. 60년 됐어요. 나 죽으면 며느리 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됐네요. 영희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줄이 천천히 움직였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영희 씨의 차례가 왔다. 은행 직원이 말했다.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영희 씨는 벨벳 주머니를 꺼냈다. 반지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반지를 받아 저울에 올렸다. 순금 24K 3.5g입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오늘 시세로 32만 7천 원입니다. 나중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애국하셨습니다. 영희 씨는 은행을 나왔다. 손이 텅 비어 있었다. 20년을 끼고 있던 반지가 없었다. 손가락이 이상했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무거웠다. 그녀는 길을 걷다가 멈춰섰다. 전봇대를 붙잡고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다들 알고 있었다. 저 여자가 왜 우는지. 그날 밤 뉴스에서 발표했다. 오늘 하루 동안 모인 금이 10톤이라고. 전국에서 3만 명이 참여했다고. KBS 아나운서가 말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영희 씨는 텔레비전을 보며 울었다. 남편이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아들이 방에서 나와 엄마를 안았다. 세 식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영희 씨는 또 은행에 갔다. 이번에는 금반지가 아니었다. 아들의 돌반지였다. 23년 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친정어머니가 사준 반지였다. $1였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거 잘 보관해라. 애가 크면 주고. 그래서 영희 씨는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들이 대학 가면 주려고 했다. 결혼할 때 주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 반지를 내놓아야 했다. 은행 직원이 반지를 받아 저울에 올렸다. 순금 3.75g입니다. 33만 원입니다. 영희 씨는 영수증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차렸다. 아들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 돌반지 오늘 냈어. 아들이 대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어차피 저 안 낄 거였어요. 그거보다 나라가 더 중요하죠. 영희 씨는 아들을 안았다. 18살 아들이 그렇게 의젓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금 모으기 소식이 나왔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금을 내놓고 있었다. 할머니들이 금리를 뽑아왔다. 치과에서 금리를 뽑고 틀니를 끼웠다. 젊은 엄마들이 아기 금팔찌를 가져왔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기부했다. 기업인들이 금시계를 냈다. 심지어 금으로 만든 불상까지 기부되었다. 전국이 금을 모으고 있었다. 거리마다 플래카드가 걸렸다. 금 모으기에 동참합시다. 나라를 살립시다. IMF를 극복합시다. 한 달이 지났다. 2월이 되었다. 뉴스에서 발표했다. 1월 한 달 동안 모인 금이 165톤이라고. 참여한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당시 시세로 15억 달러 어치라고. 영희 씨는 뉴스를 보며 울었다. 자랑스러웠다. 자신도 그중 한 명이라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20년을 끼고 있던 반지가 그리웠다. 아들의 돌반지가 그리웠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3월이 되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낼 금이 바닥났다. 더 이상 낼 게 없었다. 은행 앞줄도 짧아졌다. 4월 말 금 모으기 운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다. 총 227톤. 참여 인원 351만 명. 당시 시세로 21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 엄청난 액수였다. 전 국민이 힘을 모은 결과였다. 영희 씨는 통장을 확인했다. 반지 2개 값으로 65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당시 시세대로 정확히 계산된 금액이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쌀을 샀다. 아들 학원비를 냈다. 남편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겼다. 남편이 구직 활동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돈은 금방 바닥났다. 하지만 영희 씨는 후회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IMF를 곧 졸업할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늘었습니다. 나라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이 되었다. 2001년이 되었다. 뉴스에서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했다고. 3년 8개월 만에 졸업했다고. 전 국민이 환호했다.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영희 씨도 기뻤다. 남편도 다시 취직했다.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다. 집안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가끔 영희 씨는 생각했다. 내가 낸 그 반지는 어디로 갔을까? 누가 샀을까? 지금은 어디서 빛나고 있을까? 2008년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금 모으기 운동 당시 대기업들이 탈세를 했다고. 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면세 제도를 악용했다고. 수백억 원대 세금을 포탈했다고. 국민들이 낸 금으로 실적을 올리고 돈을 벌었다고. 영희 씨는 뉴스를 보며 분노했다. 우리는 반지를 팔았는데 저들은 그걸로 돈을 벌었다니. 우리는 나라를 살린다고 믿었는데 저들은 이익을 챙겼다니. 영희 씨는 울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2010년이 되었다. 2015년이 되었다.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뉴스에서 말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투자하라고. 영희 씨는 금값 시세를 확인했다. 한 돈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계속 올랐다. 그녀가 받았던 30만 원의 2배가 되었다. 2020년. 금값이 한 돈에 70만 원을 넘었다. 2023년. 80만 원. 2024년. 90만 원에 가까워졌다. 2025년 1월. 영희 씨는 70대가 되었다. 남편은 은퇴했다.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했다. 손자가 생겼다. 영희 씨는 뉴스를 봤다. 금값이 한 돈에 90만 원이라고 했다. 그녀는 계산했다. 1998년에 자신이 받은 돈은 65만 원. 지금 그 금의 가치는 180만 원. 거의 3배였다. 만약 그 금을 팔지 않고 보관했다면 지금 얼마였을까? 영희 씨는 허탈하게 웃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때는 그게 맞았어. 나라가 어려웠으니까. 우리가 금을 냈으니까 IMF를 졸업한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27년 전 그날. 결혼 반지를 빼던 그날. 아들 돌반지를 내놓던 그날. 은행 앞에서 할머니와 손을 잡았던 그날. 그 기억이 떠올랐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금을 냈다. 나라를 살린다는 믿음 하나로. 그런데 지금 금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그때 우리가 낸 금은 어디로 갔을까? 누가 그 금으로 돈을 벌었을까? 영희 씨는 손자를 안았다. 2살 된 손자였다. 예쁜 아기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할머니가 1998년에 반지를 팔았다고. 나라를 살리려고. 그런데 그 금값이 지금 3배가 됐다고. 손자가 이해할까? 할머니의 마음을. 그 시대의 마음을. 영희 씨는 창밖을 봤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27년 전 그날과 똑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금은 더 이상 반지가 아니었다. 더 이상 추억이 아니었다. 이제 금은 숫자였다. 투자였다. 수익률이었다. 영희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27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희생의 세월, 기다림의 세월, 그리고 허탈함의 세월이. 저녁이 되었다. 영희 씨는 저녁을 차렸다. 남편과 둘이서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금값이 또 올랐다고 했다. 곧 한 돈에 100만 원 시대가 온다고 했다.
전문가들이 금 투자를 권했다. 안전자산이라고. 꼭 사야 한다고. 영희 씨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물었다. 왜 돌려? 영희 씨가 대답했다. 그냥요. 그냥 보기 싫어요. 밤이 되었다. 영희 씨는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27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다. 은행 앞 긴 줄. 조용히 서 있던 사람들. 금비녀를 내놓던 할머니. 차가운 할머니의 손. 반지를 건네던 순간. 텅 빈 손가락. 전봇대를 붙잡고 울던 순간. 그 모든 게 생생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영희 씨는 생각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을까? 금을 내놓은 게 정말 나라를 살린 걸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이용당한 걸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영희 씨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때 자신은 진심이었다는 것. 나라를 살리고 싶었다는 것. 그 마음만은 진짜였다는 것. 새벽이 밝아왔다. 영희 씨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봤다. 27년 전 반지를 끼고 있던 자리. 지금도 그 자리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사라지지 않는 기억처럼. 영희 씨는 그 자국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미안해. 내가 그립다고.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 그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영희 씨는 부엌으로 갔다. 밥을 지었다. 국을 끓였다. 김치를 꺼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27년 전 그날이 살아있었다. 금으로 빛나던 날. 눈물로 반짝이던 날. 온 국민이 하나였던 날. 그 기억은 금값이 아무리 올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마음의 문제였으니까. 영희 씨는 밥상을 차렸다. 남편을 불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했다. 영희 씨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오늘도 살아가야지. 내일도 살아가야지. 그 금은 이미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 살아서 숨쉬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청소를 했다. 빨래를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27년 전 그날 온 나라가 무너질 뻔했을 때 이 평범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살아간다. 반지는 없지만 삶은 있다. 금은 없지만 하루는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도 그렇게. 2008년 3월 검찰청 브리핑룸.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단상에 검사가 올라왔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마이크를 잡았다. 말을 시작했다. 1998년 금 모으기 운동 당시 일부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다. 노트북을 켰다. 검사가 계속 말했다. 어그룹, B그룹, C그룹 등 대기업 무역 상사들이 금 수출입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총 포탈 세액은 8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다. 질문했다. 국민들이 모은 금으로 어떻게 탈세를 한 겁니까? 검사가 대답했다. 금은 수출 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금을 수출한 것처럼 꾸미고 세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되팔아 차익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그럼 국민들이 낸 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부는 정상적으로 수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당량은 이들 대기업을 거치며 불법 거래에 이용되었습니다. 국민의 애국심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브리핑이 끝났다.
기자들이 뛰쳐나갔다. 기사를 써야 했다. 속보를 내보내야 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소식을 다뤘다. 김영희 씨는 그날 저녁 뉴스를 봤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다시 들었다. 믿을 수 없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손이 떨렸다. 남편을 불렀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텔레비전을 봤다. 두 사람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검찰 브리핑 영상이 나왔다. 자막이 흘러갔다. IMF 금 모으기 운동, 대기업 800억 탈세. 리포터가 설명했다. 1998년 전 국민이 모은 금으로 일부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희 씨는 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10년 전 받았던 영수증을 꺼냈다. 노랗게 바랜 종이었다. 거기에 적혀 있었다. 금 3.5g. 32만 7천 원. 영희 씨는 영수증을 쥐고 거실로 나왔다. 남편에게 보여줬다. 이거 봐요. 내가 받은 돈이에요. 32만 원. 고작 32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800억을 벌었대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진정해요. 영희 씨가 소리쳤다.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 회사에서 잘렸잖아요. 우리 쌀 돈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반지를 냈어요. 나라를 살린다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걸로 돈을 벌었다고요. 우리를 이용했다고요. 영희 씨는 주저앉아 울었다. 10년 만에 쏟아지는 눈물이었다. 분노의 눈물. 배신감의 눈물. 허탈함의 눈물. 남편이 아내를 안았다. 미안해요. 내가 무능해서. 내가 당신 반지를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었다. 금 모으기 운동의 민낯. 대기업 800억 탈세. 국민 애국심 악용. 기사를 읽는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사무실에서, 집에서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분노했다. 인터넷 댓글이 폭발했다. 우리 엄마가 금반지 냈는데, 할머니가 금리 뽑으셨는데, 이게 나라냐? 기업들 처벌해라. 돈 다 토해내라. 분노가 들끓었다. 며칠 후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해당 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의원들이 질타했다. 국민의 애국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성하십니까? 총수들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다. 처벌이 내려졌다. 벌금형, 집행유예.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세금 추징. 하지만 800억의 일부만 회수되었다. 나머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영희 씨는 뉴스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이게 끝이구나. 이게 정의구나.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다. 30살이 된 아들이었다. 회사원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를 안아줬다. 엄마 괜찮아요. 영희 씨가 대답했다. 괜찮지 않아. 내 돌반지도 냈는데. 그게 저렇게 되다니. 아들이 말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쁜 거지. 영희 씨는 아들을 봤다. 30살 아들.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된 아들. 그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1998년에 금을 낸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요. 잘못한 건 기업들이에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영희 씨는 아들을 안았다.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은행 앞 긴 줄. 조용히 서 있던 사람들. 금비녀를 내놓던 할머니. 그 할머니는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까? 무슨 생각을 할까? 60년 된 금비녀를 냈는데 그게 누군가의 탈세에 이용됐다니.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뉴스에서 이 이야기는 점점 사라졌다.
다른 뉴스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사람들의 관심도 옮겨갔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갔다. 하지만 영희 씨의 마음속에는 그날이 박혀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처럼. 한 달 후, 영희 씨는 동창회에 갔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였다. 모두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 말을 꺼냈다. 너희들 그거 봤어? 금모으기 운동 탈세 사건.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봤지? 어떻게 안 봐? 한 친구가 말했다. 나도 금냈어. 엄마 팔찌. 20년 됐던 거.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는 귀걸이 냈어. 시어머니 준 거. 또 다른 친구. 나는 금시계. 남편 거. 모두가 뭔가를 냈었다. 10년 전 그날. 다들 무언가를 희생했다.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바보였나? 우리가 이용당한 건가? 한 친구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뭐 어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또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다. 맞아. 우린 그냥 나라를 사랑했던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모두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선의가 누군가의 악의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영희 씨는 거울을 봤다. 54세의 자신. 주름이 늘었다. 흰머리가 보였다. 10년이 흘렀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일기를 썼다. 10년 만에 쓰는 일기였다. 펜을 들었다. 종이에 글자를 적었다. 2008년 3월. 오늘 알게 되었다. 우리가 낸 금이 누군가의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800억. 그 큰 돈을 누군가는 우리의 선의로 벌었다. 나는 분노한다. 하지만 동시에 슬프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벼웠나? 우리의 희생이 그렇게 쉬웠나? 10년 전 나는 믿었다. 금을 내면 나라가 산다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긴다고. 하지만 지금 나는 묻는다. 우리는 정말 이긴 걸까? 아니면 누군가만 이긴 걸까? 일기를 덮었다. 펜을 놓았다.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만 가득했다. 영희 씨는 생각했다. 10년 후에는 어떨까? 20년 후에는 어떨까? 사람들이 기억할까? 1998년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당했는지를.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금모으기 탈세 사건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갔다. 사람들은 잊어갔다. 하지만 영희 씨는 잊지 않았다. 잊을 수 없었다. 손가락의 자국처럼.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며칠 후 영희 씨는 은행에 갔다. 10년 전 금을 낸 그 은행. 건물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부는 달라져 있었다. 새로 단장했다. 깨끗했다. 현대적이었다. 영희 씨는 창구에 앉았다. 직원에게 물었다. 여기서 1998년에 금 모으기 했었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영희 씨가 물었다. 그때 기록이 남아있나요? 누가 얼마나 냈는지. 직원이 대답했다. 10년이 지나서 폐기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보관 의무가 없어서요. 영희 씨는 허탈하게 웃었다. 기록도 없구나. 증거도 없구나.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다 사라졌구나. 은행을 나왔다. 길을 걸었다. 10년 전 이 길을 걸었었다. 반지를 손에 쥐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그 감정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영수증을 꺼냈다. 노란 종이. 바랜 글씨. 이것만이 남은 증거였다. 영희 씨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었다. 다시 서랍에 넣었다. 버릴 수 없었다. 이것마저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영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남편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영희 씨가 물었다. 그럼 왜 이렇게 속상할까요?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안았다. 당연하죠. 우리 마음을 이용당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린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영희 씨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다. 50대 중반의 어른이, 두 아이를 키운 어머니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울었다. 남편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2009년이 되었다. 2010년이 되었다. 금모으기 탈세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졌다. 새로운 뉴스가 화면을 채웠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영희 씨는 잊지 않았다. 2008년 3월.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분노했던 그날. 울었던 그날. 그 기억은 손가락에 반지 자국처럼 남아 있었다. 지워지지 않았다. 아물지 않았다. 그리고 영희 씨는 배웠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희생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내놓는 사람과 가져가는 사람. 우는 사람과 웃는 사람. 자신은 어느 쪽인지. 자신은 앞으로도 어느 쪽일지. 영희 씨는 결심했다. 그래도 나는 희생하는 쪽에 서겠다고. 내놓는 쪽에 서겠다고.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 누가 뭐래도 그게 옳으니까. 비록 이용당할지라도.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그래도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정말 그게 옳은 걸까? 정말 그게 현명한 걸까? 희생만 하다가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영희 씨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오늘도 내일도. 2015년. 영희 씨는 60대가 되었다. 금모으기 운동을 한 지 17년. 탈세 사건을 안 지 7년.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했다. 그날의 분노. 그날의 배신감. 그날의 허탈함. 모두 선명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 IMF가 뭐예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영희 씨는 손자를 봤다. 10살 손자. 무엇을 말해줘야 할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희 씨는 입을 열었다. IMF는 말이야. 우리나라가 아주 힘들었던 때야. 그때 할머니도 금을 냈단다. 손자가 물었다. 왜요? 영희 씨가 대답했다. 나라를 살리려고. 손자가 또 물었다. 그래서 나라가 살아났어요. 영희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렇단다. 나라는 살아났어. 하지만 그 뒤에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탈세 이야기, 배신 이야기, 분노의 이야기. 손자는 아직 어렸다. 세상의 어두운 면을 알기엔 너무 어렸다. 그래서 영희 씨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대단하죠. 손자가 대답했다. 내 할머니 최고예요. 영희 씨는 손자를 안았다. 따뜻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어떤 세상을 살까? 희생하는 쪽일까, 이용하는 쪽일까? 영희 씨는 바랐다. 이 아이만큼은 이용당하지 않기를. 속지 않기를. 하지만 동시에 바랐다. 이 아이가 남을 이용하는 사람도 되지 않기를. 그 중간 어디쯤 현명하게 살아가기를. 저녁이 되었다. 영희 씨는 저녁을 차렸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금값이 올랐다고 했다. 한 돈에 60만 원. 17년 전보다 2배가 되었다. 영희 씨는 계산했다. 자신이 받은 돈 65만 원. 지금 가치로 130만 원. 2배. 영희 씨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계산을 하는 자신이 싫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람이니까. 밤이 되었다. 영희 씨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2008년 3월. 그날이 떠올랐다. 검찰 브리핑. 탈세 뉴스. 분노. 눈물. 모든 게 생생했다.
7년이 지났지만 어제 일 같았다. 영희 씨는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잊혀질까? 이 기억도, 이 분노도 아마 아닐 거야.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야. 손가락의 반지 자국처럼. 새벽이 밝아왔다. 새로운 하루. 영희 씨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오늘도 살아가야지. 분노를 안고서라도, 배신감을 품고서라도, 그래도 살아가야지. 왜냐하면 삶은 계속되니까. 하루는 또 오니까. 2018년. 김영희 씨는 68이 되었다. 남편은 70이었다. 완전히 은퇴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들은 독립해 자기 가족을 꾸렸다. 손자가 둘이 되었다. 조용한 노년이었다. 어느 날 아침, 영희 씨는 늘 하던 대로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를 보려고. 화면에 그래프가 떴다. 금값 그래프였다. 앵커가 말했다. 금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돈에 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영희 씨는 리모컨을 쥔 손을 멈췄다. 70만 원. 20년 전 자신이 받은 돈의 2배가 넘었다. 화면에는 금은방 모습이 나왔다. 사람들이 금을 사고 있었다. 골드바를 들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리포터가 인터뷰했다. 왜 금을 사십니까? 한 여자가 대답했다. 투자 목적이요. 금이 계속 오른다잖아요. 안전자산이고요. 또 다른 남자.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없잖아요. 금이 낫죠. 영희 씨는 화면을 응시했다. 20년 전 자신도 금은방에 갔었다. 하지만 사러 간 게 아니었다. 팔러 갔었다. 아니 판 것도 아니었다. 나라에 낸 것이었다. 그때는 투자가 아니었다. 희생이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여보 뭐 봐요? 영희 씨가 화면을 가리켰다. 저것 좀 봐요. 금 사는 사람들. 남편이 화면을 봤다.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요. 우리도 그때 팔지 말고 가지고 있을 걸. 영희 씨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가지고 있으려고 판 게 아니잖아요. 나라 살리려고 낸 건데. 아침을 먹으며 영희 씨는 계속 생각했다. 70만 원. 자신이 낸 금 3.5g이면 지금 210만 원. 아들 돌반지 3.75g이면 260만 원. 합치면 470만 원. 20년 전에는 65만 원 받았는데 차이가 400만 원.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런 계산하면 안 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라가 무너질 뻔했잖아. 우리가 안 냈으면 어떻게 됐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4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며칠 후 영희 씨는 시장에 갔다. 장을 보려고. 채소를 사고 과일을 샀다. 생선을 샀다. 계산을 했다. 3만 5천 원.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카드를 내밀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예전엔 2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3만 원도 모자라. 집에 와서 장을 정리하며 또 생각했다. 금값도 올랐지만 물가도 올랐어. 모든 게 올랐어. 그럼 결국 똑같은 거 아닐까? 20년 전 65만 원이나 지금 470만 원이나 체감상 비슷한 거 아닐까?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뭔가 손해본 기분이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지. 요즘 금값 많이 올랐다던데. 응 봤어. 아들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그때 금 내지 말고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영희 씨는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그때 안 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니? 그래도 엄마. 아깝잖아요. 아깝긴 뭐가 아까워. 나라가 먼저지. 전화를 끊고 영희 씨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마저 그런 소리를 하다니. 세대가 다른가. 30대는 이해 못하나. 1998년의 그 절박함을. 그 위기감을.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했다.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까울 거야.
자기 돌반지였는데. 밤이 되었다. 영희 씨는 잠이 오지 않아 텔레비전을 켰다. 경제 프로그램이 나왔다. 재테크 이야기였다. 전문가가 나와 말했다. 지금이 금 투자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금값은 계속 오를 겁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요. 금은 안전자산이에요. 꼭 투자하세요. 화면에는 금값 전망 그래프가 나왔다. 우상향 곡선이었다. 계속 오른다는 거였다. 영희 씨는 화면을 보다가 껐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영희 씨는 은행에 갔다. 적금 만기가 되어서였다. 창구에 앉았다. 직원이 물었다. 만기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찾을래요. 요즘 금 투자 많이 하시던데요.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됐어요. 금값 계속 오르는데 좋은 기회세요. 됐다니까요. 은행을 나오며 영희 씨는 씁쓸했다. 20년 전엔 금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금을 사라고 하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정상인가? 20년 전이 비정상이었나? 며칠 후 동창회가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들. 모두 60대 후반이 되었다. 주름이 깊어졌다. 흰머리가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수다스러웠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한 친구가 말을 꺼냈다. 야, 너희 금 투자해.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금. 나도 조금 샀어. 또 다른 친구가 물었다. 얼마나 올랐대? 많이 올랐지. 계속 오른대. 그럼 우리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영희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한 친구가 영희에게 물었다. 너는 안 해? 영희 씨가 고개를 저었다. 난 안 해. 왜? 돈 벌 수 있는데. 영희 씨가 웃었다. 나는 금이랑 안 맞나 봐. 친구가 의아해했다. 무슨 소리야? 영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하지? 20년 전에 금을 내놨는데 그게 탈세에 이용됐는데 지금 금을 산다는 게 기분이 이상하다고. 그 말을 어떻게 해? 그냥 웃고 넘겼다. 집으로 돌아오며 영희 씨는 생각했다. 다들 금을 사고 있어. 투자하고 있어. 돈을 벌고 있어. 나만 안 하고 있어.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고지식한 건가? 시대에 뒤떨어진 건가? 집에 와서 서랍을 열었다. 20년 전 영수증이 있었다. 노랗게 발에서 글씨가 거의 안 보였다. 영희 씨는 영수증을 만지작거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금 살까요? 남편이 놀라 쳐다봤다. 갑자기 왜? 다들 사던데요. 돈도 벌 수 있대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당신 마음 편한 대로 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왜? 그냥 싫어요. 금 보면 20년 전 생각나요. 은행 앞에서 줄 섰던 거. 할머니 손 잡았던 거. 전봇대 잡고 울었던 거. 다 생각나요. 금은 이제 보기 싫어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알겠어요. 안 사요.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며칠 후 손자가 놀러 왔다. 13살 손자였다. 영희 씨는 손자에게 물었다. 너 용돈 얼마 받니? 한 달에 3만 원이요. 그걸로 뭐 해? 게임 아이템 사요.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먹고요. 영희 씨는 지갑을 꺼냈다. 10,000원을 꺼내 손자에게 줬다. 할머니가 주는 거야. 손자가 좋아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걸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네. 손자가 돌아간 후 영희 씨는 생각했다. 10,000원. 손자에게는 큰 돈이지. 하지만 나한테는 장 한 번 보면 없어지는 돈이야. 20년 전엔 10,000원이 진짜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그래. 돈의 가치도 변했어. 금의 가치도 변했어. 모든 게 변했어. 저녁 무렵 뉴스를 봤다. 금값이 또 올랐다고 했다. 한 돈에 75만 원.
며칠 사이에 5만 원이나 올랐다. 화면에는 금 사는 사람들로 붐비는 금은방이 나왔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20년 전 그때처럼. 하지만 달랐다. 20년 전 사람들은 팔러 왔었다. 지금 사람들은 사러 온다. 20년 전 사람들은 울고 있었다. 지금 사람들은 웃고 있다. 20년 전은 희생이었다. 지금은 투자다. 영희 씨는 화면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우리는 뭐였을까? 우리의 희생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저 사람들의 투자와 무엇이 다를까? 둘 다 금인데. 똑같은 금인데. 밤이 되었다. 영희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만약 그때 금을 안 냈다면 어땠을까? 숨겨뒀다면 어땠을까? 지금 팔면 2배 이상 받을 텐데. 400만 원이 넘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었어. 그때는 정말 나라가 무너질 뻔했어. 모두가 금을 냈어. 나만 안 낼 수 없었어. 그게 옳은 일이었어. 지금 생각해도 옳은 일이었어.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이 여전히 허전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해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00만 원. 작지 않은 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큰 돈. 그걸 날린 거야. 아니 날린 게 아니라 낸 거야. 나라에. 하지만 결과는 같아. 우리 손에 없어.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영희 씨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을 봤다. 어두웠다. 별이 보였다. 반짝이고 있었다. 금처럼 빛나고 있었다. 영희 씨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다. 금도 저렇게 빛나겠지. 누군가의 손에서. 누군가의 금고에서. 하지만 내 손에는 없어. 20년 전에 떠나보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밥을 지었다. 김치찌개를 끓였다. 남편과 아침을 먹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다. 금 생각이 계속 났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라디오를 켰다. 경제 프로그램이었다. 전문가가 나와 말했다. 금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투자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사세요. 영희 씨는 라디오를 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텅 빈 마음이었다. 남편이 물었다. 괜찮아요? 영희 씨가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남편이 옆에 앉았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 없어요. 우린 옳은 일 했어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아쉬울까요? 남편이 대답했다.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돈이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하지만 영희 씨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금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오후가 되었다. 영희 씨는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을 봤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아기가 자고 있었다. 영희 씨는 생각했다. 저 아기는 자라서 금을 살까 팔까? 투자를 할까 희생을 할까? 한 할머니가 지나갔다. 영희 씨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허리가 굽어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영희 씨는 그 할머니를 보며 생각했다. 20년 전 은행 앞에서 만난 할머니. 금비녀를 냈던 그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실까? 살아 계실까? 이 뉴스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차렸다. 남편과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금값이 한 돈에 80만 원을 향해 간다고 했다. 영희 씨는 채널을 돌렸다. 더 이상 보기 싫었다. 밤이 되었다. 영희 씨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계산이 자동으로 되었다. 80만 원.
내 금이었으면 지금 240만 원. 아들 금까지 합치면 500만 원 가까이. 20년 전엔 65만 원 받았는데. 영희 씨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만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65만 원, 500만 원, 430만 원 손해. 아니 손해가 아니야. 나라에 낸 거야. 하지만 느낌은 손해야. 완전히 손해야.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20년 전 그날. 은행 앞 긴 줄. 금비녀 할머니. 반지를 건네는 자신. 텅 빈 손가락. 전봇대를 잡고 우는 자신. 모든 게 생생했다. 영희 씨는 꿈속에서 울었다. 깨어나서도 울었다. 베갯잎이 젖어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새로운 하루. 영희 씨는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68배 자신. 늙었다. 많이 늙었다. 20년이 흘렀으니까. 그 사이 금값도 올랐고 자신도 늙었다. 모든 게 변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마음속 상처.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건 그대로였다. 영희 씨는 부엌으로 갔다. 밥을 지었다. 국을 끓였다. 김치를 꺼냈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다. 금 생각. 계속 났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 같았다. 2023년. 김영희 씨는 73세가 되었다. 허리가 굽기 시작했다. 무릎이 아팠다. 병원에 자주 갔다. 남편은 77세. 귀가 어두워졌다. 큰 소리로 말해야 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어느 날 아침, 손자가 집에 왔다. 18살이 된 손자였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영희 씨가 물었다. 무슨 일이니? 손자가 대답했다. 할머니 경제 과제 하는데요. 1998년 IMF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써야 해요. 할머니가 그때 참여하셨다며?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했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희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할머니 결혼 반지랑 내 아빠 돌반지를 냈어. 손자가 놀랐다. 진짜요? 그럼 할머니 반지 지금 없으세요? 없지. 25년 전에 나라에 냈으니까. 손자가 물었다. 그때 얼마 받으셨어요? 65만 원. 지금은 그 금이 얼마예요? 영희 씨는 잠시 계산했다. 요즘 금값이 한 돈에 80만 원 넘는다고 들었다. 한 500만 원 될걸. 손자가 눈이 커졌다. 와, 거의 8배네요. 할머니 그거 아셨어요? 영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알지. 뉴스 보면 맨날 나오잖아. 손자가 물었다. 후회 안 하세요? 영희 씨는 손자를 봤다. 18살. 세상을 아직 모른다. 그 시절을 모른다. 영희 씨가 말했다. 후회는 안 해.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말을 멈췄다. 손자가 기다렸다. 영희 씨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허탈하긴 해. 우리는 나라 살린다고 냈는데 누군가는 그걸로 돈 벌었거든. 손자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 씨는 2008년 탈세 사건 이야기를 해줬다. 손자는 놀라며 들었다. 진짜요? 그럼 할머니 반지도 그렇게 된 거예요? 모르지.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 손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뭔가를 검색했다. 할머니 여기 나와요. 위키백과에 IMF 금 모으기 운동. 총 227톤 모았대요. 351만 명 참여. 영희 씨가 말했다. 그래, 나도 그중 한 명이었지. 손자가 계속 읽었다. 당시 21억 달러 어치래요. 지금은. 잠깐만요. 계산기를 두드렸다. 와, 지금 가치로 거의 200억 달러. 200조 원이 넘어요. 영희 씨는 숨이 막혔다. 200조.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였다. 손자가 말했다. 할머니 그럼 국민들이 엄청 손해본 거네요.
영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손자가 계속 말했다. 과제에 이거 쓸게요. 금 모으기 운동은 국민의 희생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손실이었다고. 영희 씨가 손을 저었다. 아니야. 그렇게 쓰면 안 돼. 왜요? 그건 손실이 아니었어. 투자였어. 나라에 대한 투자. 손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할머니 돈은 안 돌아왔잖아요. 수익도 없었고요. 영희 씨는 말문이 막혔다. 18살 손자가 맞는 말을 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완전한 손실이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영희 씨가 말했다.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어. 나라를 지킨다는 것, 함께 극복한다는 것.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손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럴 거라고 영희 씨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그 시절을 몰라. 나라가 무너질 뻔했던 그때를 몰라. 그냥 숫자로만 본다. 60만 원이 500만 원 됐다고. 손해봤다고. 그렇게만 본다. 손자가 집에 간 후 영희 씨는 소파에 앉았다. 200조.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가 낸 금이 지금 200조 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21억 달러만 받았다고.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영희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저녁이 되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요. 금 모으기 운동이 경제적으로는 손실이래요. 남편이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영희 씨가 설명했다. 우리가 낸 금이 지금 가치로 200조 원이 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20조 원도 안 받았대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렇긴 하네. 숫자로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 대답했다. 글쎄. 잘 모르겠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지금 와서 계산해봤자 뭐해. 밤이 되었다. 영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00조. 그 숫자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낸 거야. 모르고 있었어. 65만 원인 줄만 알았지. 지금 가치로 500만 원인 줄만 알았지. 200조인 줄은 몰랐어. 며칠 후 영희 씨는 또 뉴스를 봤다. 금값이 한 돈에 85만 원을 넘었다고 했다. 전문가가 나와 말했다. 금은 완벽한 투자 자산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세요. 늦으면 더 비싸집니다. 화면에는 금을 사는 사람들이 나왔다. 젊은 사람들이었다. 20, 30대. 골드바를 들고 웃고 있었다. 인터뷰가 나왔다. 금 투자 어떠세요? 좋죠. 계속 오르잖아요. 벌써 20% 수익 났어요. 앞으로도 더 사실 건가요? 당연하죠. 100만 원까지 갈 거예요. 영희 씨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다. 저 젊은이들. 금을 투자로 본다. 숫자로 본다. 수익률로 본다. 20%, 50%, 100%. 그렇게 계산한다. 우리는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에게 금은 추억이었는데. 희생이었는데. 저들에게는 그냥 상품이네. 다음날 영희 씨는 시장에 갔다. 장을 봤다. 물가가 또 올랐다. 사과 한 봉지 10,000원. 배추 한 포기 5,000원. 계란 한 판 7,000원. 영희 씨는 한숨을 쉬었다. 돈이 너무 빨리 나간다.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계산을 하며 생각했다. 만약 25년 전 금을 안 팔았다면, 지금 팔면 500만 원이면 사과를 500번 살 수 있었을 텐데, 배추를 1000포기 살 수 있었을 텐데, 계란을 700판 살 수 있었을 텐데, 집으로 돌아오며 자책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자꾸 계산을 할까? 25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냥 나라를 위해 낸 거였는데, 지금은 왜 자꾸 돈 계산을 할까? 내가 변한 걸까? 세상이 변한 걸까? 저녁 무렵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손자들 데리고. 그래 오너라. 엄마 혹시 용돈 필요하세요? 영희 씨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필요했다. 요즘 생활비가 빠듯했다. 하지만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괜찮으시면 이번에 50만 원 드릴게요. 왜 갑자기? 아니, 요즘 금값 올라서 제가 좀 벌었거든요. 금 투자했었는데 팔았어요. 영희 씨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들도 금 투자를 했다니. 그것도 돈을 벌었다니. 영희 씨가 물었다. 얼마나 벌었는데? 300만 원요. 1년 전에 샀는데 80% 올랐어요. 영희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다. 아들이 돈을 벌었으니 기쁘지만 그게 금이라니. 25년 전 엄마가 반지를 팔았던 그 금. 돌반지를 팔았던 그 금. 아들은 그걸로 돈을 버네. 엄마,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아니야. 잘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써. 50만 원 드린다니까요. 됐어. 엄마는 괜찮아. 엄마 사실 그 50만 원이 25년 전제 돌반지 값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30만 원 받으셨잖아요. 거기다 이자 붙인 거예요. 영희 씨는 목이 메었다. 착한 아들.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할머니가 내 돌반지를 냈다는 것을. 아들이 계속 말했다. 엄마, 그때 할머니가 안 팔았으면 지금 그 금이 250만 원은 됐을 거예요. 제가 그걸 금 투자로 만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영희 씨는 울음을 참았다. 고맙다. 이따 올 때 가져와. 전화를 끊고 영희 씨는 울었다. 고마움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아들이 착해서 고맙지만 그 돈이 금에서 나왔다는 게 슬펐다. 주말이 되었다. 아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왔다. 18살 큰 손자와 12살 작은 손자. 영희 씨는 손자들을 안았다. 예뻤다. 아들은 봉투를 꺼냈다. 엄마, 이거요. 영희 씨는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고맙다. 저녁을 먹으며 큰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 제 과제 어플러스 받았어요. 그래? 잘했네. 선생님이 할머니 이야기가 인상 깊었대요. 실제 경험담이라고. 영희 씨가 웃었다. 다행이네. 작은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 금반지 어떻게 생겼어요? 영희 씨는 손가락을 봤다. 반지 자국이 거의 사라졌다. 25년이 흘렀으니까. 예뻤단다. 반짝반짝 빛났어.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구나. 식사 후 아들과 단둘이 차를 마셨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제가 금 더 사볼까요? 엄마 몫으로? 영희 씨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 번 돈 내가 써. 하지만 엄마, 금값 계속 오르는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희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나는 금이랑은 안 맞나 봐. 평생 2번 금을 만졌는데. 한 번은 결혼할 때 받았고, 한 번은 나라에 낼 때였어. 투자로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이제 와서 할 생각도 없고. 아들이 물었다. 왜요? 영희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금을 보면 25년 전이 생각나서. 은행 앞에 줄 섰던 거. 사람들 우는 거. 할머니 손 잡았던 거. 내가 울었던 거. 다 생각나. 그래서 금이 싫어. 아름다운 기억이 아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안 할게요. 고마워. 내 뜻은 고마운데 엄마는 그냥 이렇게 살래. 밤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갔다. 영희 씨는 봉투를 열었다. 5만 원권 10장. 50만 원. 무거웠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의미의 무게였다. 이 돈은 금에서 나왔다. 아들이 금을 팔아서 만든 돈. 25년 전 할머니가 팔았던 그 금처럼. 영희 씨는 돈을 서랍에 넣었다. 25년 전 영수증 옆에 2개가 나란히 놓였다. 65만 원 영수증, 50만 원 현금.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하나는 희생, 하나는 보상. 영희 씨는 서랍을 닫았다. 그날 밤 영희 씨는 꿈을 꿨다. 금은방에 갔다. 유리창 안에 금반지들이 있었다. 반짝반짝 빛났다.
영희 씨는 자기 반지를 찾았다. 25년 전 팔았던 그 반지를. 하지만 어느 게 자기 거인지 알 수 없었다. 다 똑같이 빛났다. 영희 씨는 유리창을 두드렸다. 내 반지 어딨어요? 내 반지 돌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깨어나니 아침이었다. 영희 씨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이 물었다. 괜찮아요?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꿈 꿨어요. 무슨? 금꿈이요. 자꾸 금꿈을 꿔요. 남편이 아내를 안았다. 이제 그만 생각해요. 25년이나 됐잖아요. 영희 씨가 말했다.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요. 금값 뉴스만 나오면 생각나요. 손자가 물어보면 생각나요. 아들이 금 투자했다고 하면 생각나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래요. 나도 자꾸 생각나요. 우리가 언제쯤 이걸 잊을 수 있을까요? 영희 씨가 대답했다.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고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25년 전이 살아있었다. 금으로 빛나던 그날이, 눈물로 반짝이던 그날이,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2025년 1월, 김영희 씨는 75세가 되었다. 남편은 79세. 두 사람 모두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을 자주 다녔다. 약을 매일 먹었다. 하지만 여전히 함께였다. 57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어느 날 아침, 영희 씨는 늘 하던 대로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4,490달러를 넘어섰고 국내 금값도 한 돈에 9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100만 원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영희 씨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90만 원, 100만 원 시대. 27년 전 자신이 받은 돈의 3배가 되었다. 화면에는 금은방이 나왔다. 사람들로 붐볐다. 줄을 서서 기다렸다. 금을 사러 온 사람들이었다. 한 여자가 인터뷰했다. 100만 원 되기 전에 사야죠. 더 오를 거예요. 또 다른 남자. 금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최고의 투자예요. 젊은 사람들이었다. 3, 40대. 이들에게 금은 투자였다. 수익이었다. 재테크였다. 영희 씨는 화면을 보며 계산했다. 자신이 낸 금 3.5g. 지금 가치로 270만 원. 아들 돌반지 3.75g. 지금 가치로 337만 원. 합치면 600만 원이 넘는다. 27년 전에는 65만 원 받았는데 차이가 500만 원이 넘는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영희 씨가 화면을 가리켰다. 금값이 90만 원 넘었대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그렇구나. 곧 100만 원 된대요. 그래. 두 사람은 말없이 화면을 봤다. 금을 사는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영희 씨와 남편은 웃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았다. 그저 씁쓸했다. 며칠 후, 영희 씨는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에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앉았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어디 아프세요? 무릎이요. 당신은? 허리요. 두 사람은 나이 얘기를 했다. 비슷했다. 70대 중반. 그 여자가 말했다. 요즘 돈 쓸 때가 너무 많아요. 병원비에 약값에. 영희 씨가 맞장구 쳤다. 그러게요.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 여자가 물었다. 금 투자하세요? 영희 씨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안 해요. 왜요? 요즘 금값 엄청 오르는데. 제 친구는 금 투자로 1,000만 원 벌었대요. 영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하지? 나는 금이 싫다고.
27년 전에 팔았다고. 그때부터 금이 싫어졌다고. 그 여자가 계속 말했다. 저도 사려고요. 이번 달 말에 연금 나오면 100만 원어치 살 거예요. 한돈 사는 거죠. 100만 원이면. 영희 씨가 물었다. 무섭지 않으세요? 떨어지면? 금은 안 떨어져요. 계속 올라요. 20년 넘게 오르고 있어요. 영희 씨는 숨이 막혔다. 20년 넘게 자신이 금을 판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었다. 만약 팔지 않았다면, 만약 보관하고 있었다면 지금쯤 600만 원이었을 텐데. 그 여자가 말했다. 당신도 사세요. 늦지 않았어요.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안 맞아요. 금이랑. 그 여자가 의아해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순서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갔다. 영희 씨는 대기실에 혼자 남았다. 생각이 복잡했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차렸다. 남편과 밥을 먹으며 영희 씨가 말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 그러는데요. 금 투자하래요. 남편이 물었다. 당신 할 거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왜? 금 보기 싫어요. 27년 전부터 싫었어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요. 나도 금 보면 그때 생각나요. 당신이 반지 뺐던 날, 울었던 날, 다 생각나요. 영희 씨가 울컥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이해해줘서. 당연하죠. 우린 함께 겪었잖아요.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90만 원, 1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27년 전 30만 원으로 판 것이 지금 100만 원. 3배가 넘는다. 65만 원이 600만 원. 거의 10배다. 영희 씨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서랍을 열었다. 27년 전 영수증이 있었다. 거의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바랬다. 영희 씨는 영수증을 만지작거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아니야.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의미가 있어. 이건 우리의 역사야. 우리가 뭘 했는지 증명하는 거야. 비록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록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 영희 씨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다시 서랍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손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큰 손자였다.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지. 할머니 금값 봤어요? 90만 원 넘었어요. 응, 봤어. 할머니 그때 금 안 팔고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600만 원이었을 거예요. 아쉽지 않으세요? 영희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아쉽지. 물론 아쉽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왜요?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라가 무너질 뻔했거든.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는 금 투자 안 하실 거예요? 안 해. 나는 평생 금이랑 인연이 없나 봐. 왜요? 영희 씨는 웃었다. 금을 보면 너무 많은 게 생각나서. 좋은 기억이 아니라서. 전화를 끊고 영희 씨는 생각했다. 손자도 이해 못하겠지. 20대가 70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세대가 다르니까. 경험이 다르니까. 손자에게 금은 그냥 투자야. 돈벌이야. 할머니에게 금은 상처야. 아픔이야. 배신이야. 며칠 후 뉴스에서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다. IMF 금 모으기 운동 27년. 영희 씨는 채널을 돌리려다가 멈췄다. 화면에는 27년 전 영상이 나왔다. 은행 앞 긴 줄. 금을 내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리포터가 설명했다. 1998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35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총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당시 가치로 21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전문가가 나왔다. 그 금이 지금 가치로는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략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화로 27조 원이 넘죠.
영희 씨는 숨이 멎었다. 27조.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였다. 리포터가 물었다. 그럼 국민들은 얼마나 손해를 본 건가요? 전문가가 대답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큰 손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었죠. 나라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화면에는 당시 참여자들 인터뷰가 나왔다. 7, 80대 할머니들이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금리를 뽑아서 냈어요. 이제 틀니를 껴요. 후회는 안 해요. 나라를 위한 거였으니까. 또 다른 할머니. 금반지 냈어요. 남편이 사준 거였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영희 씨는 화면 속 할머니들을 보며 울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 같은 시대를 산 사람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 프로그램이 끝났다. 앵커가 말했다. 금 모으기 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과 단합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비록 경제적 손실은 있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영희 씨는 텔레비전을 껐다. 정신. 그래, 정신은 남았다.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신으로 밥을 사 먹을 수는 없다. 정신으로 병원비를 낼 수는 없다. 영희 씨는 씁쓸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바보였을까요? 남편이 물었다. 갑자기 왜? 금을 낸 게 바보 같아서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손해잖아요. 27조나 손해봤대요. 남편이 아내를 봤다. 당신 그때 금 안 낼 수 있었어요? 영희 씨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못했어요. 나도요. 못했어요. 모두가 냈으니까. 나라가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안 낼 수 없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다. 우린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를 산 거예요. 그 시대에 요구받은 걸 한 거예요. 지금 와서 손해니 이익이니 따지는 건 의미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영희 씨가 울었다. 하지만 억울해요. 우린 나라 살린다고 냈는데. 누군가는 그걸로 돈 벌었잖아요. 기업들은 탈세했잖아요. 우린 65만 원 받았는데 지금은 600만 원이 넘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남편이 아내를 안았다. 나도 억울해요. 나도 분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린 그냥 살아가야죠. 오늘도 내일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2월이 되었다. 3월이 되었다. 뉴스는 계속 금값 이야기를 했다. 95만 원. 98만 원. 점점 100만 원에 가까워졌다. 사람들은 열광했다. 금 투자 열풍이었다. 젊은이들이 금을 샀다. 노인들도 금을 샀다. 모두가 금을 사고 있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사지 않았다. 살 수도 없었고 사고 싶지도 않았다. 돈도 없었지만 마음도 없었다. 금을 보면 27년 전이 떠올랐다. 아픔이 떠올랐다. 배신감이 떠올랐다. 그래서 금이 싫었다. 어느 날 아침, 영희 씨는 시장에 갔다. 채소를 사고 생선을 샀다. 계산을 했다. 4만 원. 너무 비쌌다. 지갑이 가벼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만약 27년 전 금이 있었다면 지금 팔아서 시장을 150번은 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만 생각하자. 이런 계산 그만하자. 지나간 일이야. 돌이킬 수 없어.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집에 와서 장을 정리하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평생 금에 휘둘려 살았구나. 20대에는 금반지를 받았고, 40대에는 금을 팔았고, 70대에는 금값에 한숨 쉬고 있구나. 금이 내 인생을 지배했구나. 저녁 무렵 뉴스를 봤다. 마침내 100만 원을 돌파했다고 했다. 한 돈에 100만 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다. 화면에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다. 금을 산 사람들, 돈을 번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영희 씨는 화면을 보며 계산했다. 내 금이었으면 지금 700만 원. 27년 전에는 65만 원 받았는데 차이가 600만 원이 넘는다.
6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다. 병원비를 몇 년은 댈 수 있다. 생활비를 1년은 쓸 수 있다. 하지만 영희 씨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지쳤다. 27년 동안 계속 계산하고 후회하고 한숨 쉬는 게 지쳤다. 이제 그만하고 싶었다. 금 생각 그만하고 싶었다. 영희 씨는 서랍을 열었다. 27년 전 영수증을 꺼냈다. 거의 보이지 않는 글씨. 바랜 종이. 영희 씨는 영수증을 찢으려 했다. 하지만 찢어지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결국 찢지 못했다. 다시 서랍에 넣었다. 왜 못 찢을까? 왜 버리지 못할까? 영희 씨는 알았다. 이게 자신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증거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 비록 후회스럽지만, 비록 아프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이기 때문이다. 밤이 되었다. 영희 씨는 침대에 누웠다. 남편이 옆에 누웠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57년을 함께 산 손.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한 손. 영희 씨가 말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남편이 대답했다. 그럼요. 잘 살았죠. 금을 판 것도 잘한 거죠? 그럼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후회 안 해요? 후회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잘한 거예요. 영희 씨가 웃었다. 이상한 대답이네요. 남편도 웃었다. 그게 인생이에요. 후회하지만 잘한 거. 손해봤지만 옳은 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영희 씨는 눈을 감았다. 27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1998년 은행 앞. 2008년 탈세 뉴스. 2018년 금값 상승. 2025년 100만 원 시대. 모든 게 생생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이제 놓아주기로 했다. 금을, 후회를, 분노를, 모든 걸 놓아주기로 했다. 27년이면 충분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하고 싶었다.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고 싶었다. 새벽이 밝아왔다. 영희 씨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였다. 영희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부터는 다르게 살아야지. 금 생각 그만해야지. 뉴스 봐도 채널 돌려야지. 손자가 물어봐도 짧게 대답해야지.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지. 내 인생은 내 거야. 금의 인생이 아니야. 영희 씨는 거울을 봤다. 75세의 자신. 흰머리. 주름. 굽은 허리.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숨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금은 없지만 삶은 있었다. 돈은 적지만 사랑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영희 씨는 부엌으로 갔다. 밥을 지었다. 국을 끓였다. 김치를 꺼냈다. 남편을 불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했다. 이 순간이 행복이었다. 식사 후 영희 씨는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다. 고맙다고.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남편이 있어서 고맙다고. 오늘이 있어서 고맙다고. 비록 금은 없지만, 비록 돈은 적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반짝였다. 금처럼 빛났다. 하지만 이건 금이 아니었다. 공짜 햇살이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햇살이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햇살이었다. 영희 씨는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금보다 소중한 게 있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랑, 가족, 건강, 평화. 오늘. 그게 진짜 보물이야. 금은 가짜 보물이야. 반짝이지만 차가워. 빛나지만 따뜻하지 않아. 진짜 보물은 따뜻한 거야. 빛나지 않아도 소중한 거야. 영희 씨는 설거지를 마쳤다. 손을 닦았다.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다. 초록빛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금보다 아름다웠다. 남편이 옆에 앉았다. 뭘 봐요? 봄이요. 봄이 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봤다.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금보다 따뜻했다. 두 사람은 웃었다. 행복했다. 금이 없어도 행복했다. 그날 오후, 손자들이 놀러 왔다. 영희 씨는 손자들을 안았다. 예뻤다. 소중했다. 금보다 소중했다.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 금값 100만 원 넘었대요. 아셨어요? 영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알아. 하지만 할머니는 상관없어. 왜요? 할머니한테는 너희가 더 소중하거든. 손자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저도 할머니가 최고예요. 영희 씨는 손자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야. 이게 보물이야. 금이 아니라 이거야. 돈이 아니라 이거야. 사랑이야. 가족이야. 행복이야. 저녁이 되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따뜻했다. 행복했다. 영희 씨는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27년 만에 진짜 미소였다. 억지가 아닌 미소. 진심 어린 미소. 밤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갔다. 영희 씨와 남편은 둘이 남았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영희 씨가 말했다. 여보, 나 이제 금 생각 안 할래요. 정말? 네. 27년이면 충분해요. 이제 그만 생각하고 싶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나도 그만 생각할게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남은 시간을. 영희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영희 씨는 깊이 잠들었다. 27년 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꿈을 꾸지 않았다. 금 꿈도 없었다. 은행 꿈도 없었다. 그냥 편안한 어둠이었다. 따뜻한 잠이었다. 새벽이 밝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영희 씨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반짝였다. 금처럼. 하지만 이건 더 소중했다. 공짜였으니까. 모두의 것이었으니까. 영희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봄 향기가 났다. 상쾌했다. 새로웠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야. 금 없는 인생. 하지만 행복한 인생. 사랑 가득한 인생. 영희 씨는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고맙다고. 모든 것에 고맙다고. 지난 27년도 고맙다고. 비록 힘들었지만 배웠으니까. 비록 아팠지만 성장했으니까. 금보다 소중한 걸 알게 됐으니까. 영희 씨는 부엌으로 갔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소중한 하루. 금 없는 하루. 하지만 행복한 하루. 그렇게 영희 씨의 27년 금 이야기는 끝이 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에필로그.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김영희 씨 같은 사람은 351만 명이 있었습니다. 27년 전 금을 냈던 사람들. 지금도 어디선가 살고 있는 사람들. 손가락에 반지 자국을 만지작거리며 사는 사람들. 금값은 계속 오를 겁니다. 100만 원을 넘어 200만 원도 될 겁니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계산할 겁니다. 내가 판 금이 지금 얼마지? 나는 얼마나 손해봤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건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비록 경제적으로는 손실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정신. 함께 극복하려는 마음.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금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속이 아니라 빛나는 마음. 그게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27년이 지났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김영희 씨는 기억합니다.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손자에게 말해줄 겁니다. 할머니가 왜 금을 팔았는지,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금은 사라지지만 이야기는 남습니다. 돈은 없어지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김영희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